연애도 배움의 시대, 연애의 솔직한 민낯까지 들춰보고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드립니다. 쪽집게 연애 문제 해결 불법 과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불법 과외가 또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두 쌤들 여기까지 오시는데 난 뭐 별일은 없으셨어요? 네, 잘 왔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강쌤 박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나요? 저 꽁꽁 싸매고 왔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니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질 수가 있나요? 비 와서 그런가 봐요. 맞아. 네. 순식간이야. 아주 순식간에 그냥 가을이 와버렸어. 개인적으로는 좀 추운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반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우리 두 분 최근에 뭐 재밌게 보신 뭐 영화나 뭐 어떤 그런 문화 활동 좀 하신 게 있으세요? 전 최근에 조금 되긴 했는데 네. 그 막 뛰어댕기는 영화 있죠, 막. 뭐지? 뛰어댕긴 영화? 할리우드 영화. 메이즈 러너. 메이즈 러너. 아. 2죠, 2? 네. 어때요? 나름 재밌어요. 루즈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무작정 뛰어요? 겁나 뛰어. 오케이. 강세현 뭐 최근에 재밌게 보신? 저 영화는 본 지가 꽤 오래됐고 저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오, 어떤 거? 고급 문화. 네, 고급 문화를 즐기고 왔는데 원스라고 다 아시죠? 영화 자체가 되게 다이나믹하고 뭔가 엄청 재밌진 않는데 그치. 근데 노래 듣는 재미가 굉장하죠. 거기 이제 라이브로 해주시니까 오케스트라가 따로 없어요. 대신 그들이 이제 뭐 기타니 첼로니 바이올린이 다 영화 자체가 좀 아날로그 네, 뮤지컬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두 분 참 문화활동 나름 잘 하셨습니다. 저 같은 그럼 경우는 뭐 자코뱅 씨는 뭐 저는 없어요? 화초를 키웠습니다. 레몬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게 물만 주면 자라는 선인장스러운 애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걸 키우기 시작했는데 두 분에 비하면 참 저는 조금 잔잔한 귀엽네요. 활동을 네. 한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우리 카페 홍보 한번 좀 할게요. 저희가 불법과외와 소통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이버에서 불법과외라고 검색을 하시면 카페가 4개가 나옵니다. 4개. 더 늘어났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 그 4개 중에서 상단에 보시면 저희 불법과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요. 간단하게 가입 절차를 거치시면 저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마저도 귀찮으시면 저희 매니저에게 쪽지를 보내주셔도 저희와 소통 가능하시고요. 또 저희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저희 팟빵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별점 꾹꾹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이 좀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1교시의 주제는요, 연인 사이의 별의별 스토리 중 마지막 이별입니다. 드디어 왔어. 주제가 조금 무겁습니다. 드디어 왔어. 사실 순서상 이별이 올 때가 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럼요. 저희 방송을 좀 뒤로 다시 돌아보면 시작 소개팅 얘기를 하면서 만나서 고백하고 연애하고 그중에 싸우다가 어쩌고저쩌고 약간 알콩달콩한 얘기를 주로 좀 했었는데 이제 좀 올 것이 오고 말았죠. 결국엔 시간 흐름상 거의 막 빠진 거죠. 이별이 왔습니다. 강쌤 왜 이렇게 벌써부터 눈가가 이렇게 촉촉해지시나요? 죄송해요. 들켰나요? 방송에는 좀 네. 사적인 감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안구가 너무 습해 지금. 죄송합니다. 사실 근데요, 이별이 조금 부정적이고 좀 슬픈 얘기지만 그만큼 할 얘기가 또 많습니다. 많죠. 그렇죠? 많죠.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별이라는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별이 좀 왔다. 이별이 왔네.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박쌤 또 우리 사전 박쌤. 또 뭐 사전적 의미 같은 거 이별의 사전적 의미 준비하셨나요? 지금은 사전적 의미인데 이따가 기대하세요. 아쉽다. 기다려지게 된다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딱 해줘야지 뭔가 딱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 이별이라는 게 불현듯 찾아오는 것만은 분명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전조 증상 혹은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 스스로가 이별을 좀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또 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박쌤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통 연인들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날리고 서로 연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의 문자가 좀 성의가 없어. 그리고 단답형이야.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그치. 뒷박이 치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만났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성의가 없어. 귀찮음이 내가 느껴져. 맞아요. 다 느껴져요, 그런 거. 그러니까 상대방은 모를 거라고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별이 찾아오고 있나?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분명히 뭔가 불현듯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나하고 이별을 하고 싶나? 그치, 당사자가 느끼는 거지. 그럼 반대로 우리 박쌤이 뭔가 이 분과 이제 이별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반대로 내가 이별을 좀 해야겠다. 이 친구와는 이제 뭐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딱 느낄 때가
이 친구랑 만나면서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은 거죠. 그냥 뭐 데이트를 하고 재밌어. 막 즐거워, 막 웃음 막 나와.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박쌤 얘기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 네. 강쌤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남녀. 저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나에게 예전 같지 않을 때. 그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지금 박승이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은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순위가 밀려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느낄 때 되게 많이 서운해지잖아요.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사실 헤어지고 싶지 않아도 헤어져야 되나?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넘버원이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겁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인데 헤어져야 되나? 이렇게 네, 속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쫄려. 맞아요. 딱 그게 느껴지면은 되게 쫄려. 특히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그런 사랑의 부재가 약간 느껴질 때 이러면서 약간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강쌤 얘기 들으니까 저는 또 남자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맞아요. 좀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뭐 코 파는 모습도 이뻐 보였던 그대가 어느 날 코 파는 모습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좀 가리고 해. 막 약간 이런 역정이 나고. 그게 바로 나를 쉽게 대할 때처럼 여자 맞아, 느껴져요. 맞아. 좀 순간 욕하려고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 욕하려고 했다가 10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선 내 여자가 옛날엔 정말 어떤 것도 다 이뻐 보였는데 그게 덜 이뻐 보이고 오히려 좀 단점으로 보이고 할 때 남자 스스로도 내가 이제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많이 식었구나. 근데 그게 식었구나라고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너무나 불같은 사랑 아니면은 네, 최고의 사랑을 꿈꾸기 열정적이고 때문에 네, 중요적인.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아요. 그거면 이런 경우도 있어. 정말 좀 잔인하지만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 이것까진 괜찮아. 근데 비교군이 되는 거지. 지금 하긴 현재 내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 건 늘상 있는 거니까. 눈에 들어오는데 네. 비교군이 됐는데 이 여자가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애인을 볼 때 자꾸 그 옆에 잔상이 남는 거죠. 그치. 비교 대상이. 아까 강쌤이 말했던 것처럼 네. 넘버원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야. 저 예전에 남자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알바생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되게 잘생겼다 막 이런 말을 한 적 있었어요. 옆에 네네. 이제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보고 되게 괜찮다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한 거예요. 입 밖으로 꺼냈단 말씀이시죠. 네, 옆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워낙 자연스러운 관계긴 했어요. 근데 딱 그 말을 했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왠지 나를 떠날 때가 됐나 봐. 갑자기 진짜 너무 갑자기서 무슨 말이야 이랬더니 너가 다른 남자를 이제 눈에 두는 거 보니까 나도 정리할 수 있을 그런 시간이 왔나 보다. 딱 그런 멘트를 날리는데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생각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상대가 보기에 그런 생각을 느낄 수도 있고 나도 어쩌면 정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남자친구가 그 멘트 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은데.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냥 기다리고 야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너 이제 날 떠날 준비가 됐나 봐. 널 떠나 보내줄게. 오케이, 좋아요. 뭐 그런 거 얘기 좀 뒤에 가서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요. 이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보통의 우리가 이별하는 이유, 보편적인 이유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싸우다가. 네. 그치. 막 솔직히 말해서 보통은 부모님 문제, 무슨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싸우다가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헤어져 이렇게 홧김으로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요즘 아주 좋게 말하는 게 성격 차이라는 거죠. 맞아. 포장된 게 성격 차이죠. 그 성격 차이, 그놈의 성격 차이. 근데 이것도 이유 파보면 아니야 무슨 성격 아니, 차이야. 뭘 집어넣어도 내 성격 차이에는 재산 문제 아주 다 있어. 다 들어가. 맞아. 근데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군대 갈 때. 그렇죠. 특수하면서 보편적인 이유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뻔하지만 여자들은 그런 이유가 없거든. 여자가 싫어서 이별하는 경우가 아닌 거야, 이거는. 갑자기 또 옛날 생각나네요. 저도 군대를 이제 입대를 며칠 안 남기고 먼저 이별을 좀 고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덜 비참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코뱅 씨가 그 여자를 싫었던 게 아니잖아. 아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보통 제 친구들 비하면 빠른 생일이라서 군대를 1년 늦게 갔단 말이에요. 어리네? 아무튼 호적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1년 먼저 간 친구들의 어떤 그런 폐해를 많이 본 거죠. 여자친구를 갖고 군대를 갔다가 일말상초. 일말삼초. 일병 말이나 상병 초 때 헤어진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제 친구들의 그런 폐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치. 야 겁이 났구나. 겁이 났죠. 왜냐면 내 친구들 그때 완전 거의 곧 죽을 상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허덕이니까 남자들은. 아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싶어서 먼저 이별을 예이 고하기도 바보. 했어. 그런 경험이 네. 있고요. 또 뭐 보편적인 이유 또 뭐가 있을까? 그럼 이건 보편적인 건 아닌데 남자가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아닌 거야.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어. 친구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안 좋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뭐 부도가 돼서 차압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거를 이끌어야 돼. 집안 자체를 자기가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신경을 못 쓰는 거지. 맞아요. 뭐 좀 그럴 수도 자주 있겠네. 있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애정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주변 환경으로 인해 헤어지는 것도 있다니까? 꽤나 보편적이라는 거죠. 있다니까. 근데 은근히 바람 펴서 헤어진 사람들 많은 거 알아요? 그것도 보편적이에요. 저는 이게 보편적인 게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어, 진짜 맞아요. 많어. 진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이별들 꽤나 보편적입니다. 그것도 은근히. 좋아요. 그러면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도 있어요. 간혹 보면 친구한테 얘기 듣다가 친구가 예를 들어 이별을 해서 나에게 상담을 구했는데 그래 얘기해봐. 듣다 보니까 뭐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 뭐가 있을까요? 저도 어처구니 없게 헤어진 적 한 번 있는데 말해주세요. 뭔데? 아니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대요. 2박 3일로.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닌데 그 전에 약간의 갈등?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야 될까? 그 남자친구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좀 티격태격 하다가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상해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안 보내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때렸었다 그래야 되나? 약간 오기 같은 거죠. 오기 같은 거나? 근데 안 간다고 하면 사실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가지 마! 이랬는데 간다고 엄청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 가지 마! 갈 거야! 가지 마! 갈 거야! 이러다가 갈 거면 나랑 헤어지고 가! 처음에는 이제 당장 그래 헤어져! 이러진 않았는데 왜 그래! 갔다 와서 얘기하자. 계속 그러다가 아니야! 헤어지고 가! 이랬더니 그래 우린 안 맞는 것 같다. 헤어지자. 이러고 저랑 헤어지고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끝났죠 완전. 아까 그 남자랑 동일 인물 같은데? 어떤 남자요? 아까 길 가다가 그 뭐- 기회 아니.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동일 인물 아닙니다. 그러게. 그 여행지가 어디였죠? 네 양양. 양양 때문에 네. 헤어진. 양양 때문에? 그놈의 양양. 네. 우리 박쌤은 뭐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 들은 거나 아니면 본인이 겪은 거 뭐 있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그쵸. 꼴 같지 어처구니 않아, 없죠. 진짜. 맞아요. 그러면 걔나 주라고. 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사랑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걔를 왜 줘요? 걔도 그런 이별은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별입니다. 걔도 줄 수 없는. 네, 걔도 주지 그러니까 마세요. 이거 개소리만도 못한 거야,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이거 변명이에요, 그냥. 맞아요. 그건 정말 변명입니다. 진짜 그러게요. 변명이야. 근데 제가 이제 두 분께 여쭤본 그런 질문이 보편적인 이유와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여쭤봤잖아요. 근데 지금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결국 좀 비슷해요. 그죠?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별은 결국 그냥 이별이다. 맞아. 그렇게 되네. 네. 되게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듣는 얘기, 많이 듣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는 얘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나. 진짜 그런 건 병신 같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좋아하면 절대 안 헤어지죠. 그럼 더 어떠한 사랑해주고. 이유가 있어도. 더 아껴주고 이래야지. 맞아요. 떨어지기 싫은 건데.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좀 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 고전 배우 중에 김지미 씨가 이 얘기했다가 완전 그냥, 무슨 얘기했는데? 고전 배우요? 누구? 최민수 어머님. 몰라요. 굉장히 옛날 분이죠. 원로 배우신데, 김지미 씨가 이 얘기하고 딱 헤어진 거예요. 이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완전 쓰레기 같은 아니, 얘기거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핑계라는 거. 그냥 개소리야, 개소리. 근데 있어, 박쌤. 뭐. 너무 개소리라고 치부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갑자기 생각났어. 뭐. 정말 내가 시한부라서. 이 사람에게 그런 거. 그런 부담감을 주기 싫어서 그 시한부의 인생을 숨기고 이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랑해서 있고 헤어지는 거죠. 자기가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자기는 조직 폭력배예요. 근데 쫓기고 있어, 자기랑 만나면은 이 여자까지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랑 헤어져야 돼.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안전하게 보내. 뭐야, 박쌤. 개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네?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위해 주냐, 아니면 내가 먼저냐. 이거 차이에. 맞아요. 자기 합리화죠. 맞아. 이런 거는 솔직히 다 영화 얘기고 이제 그런 정말 소수의 사건 빼고는 다 핑계 변명이다. 오케이.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별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눌 수가 있죠. 좀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별을 고하는 자가 가해자라면 이별을 받는 자는 피해자겠죠. 그죠? 각자의 좀 입장도 좀 궁금하고 한데 일단은 먼저
이별을 고하는 가해자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별의 가해자와 피해자 각자의 입장을 먼저 좀 들어보죠. 저는 이별을 고하는 사람이나 이별을 당하는 사람이나 둘 다 힘든 건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쨌거나 이별이란 게 좋은 일이 아닌 거잖아요.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음이 편할 거야. 이별을 고한 애는 마음이 편하고 이별을 당한 애는 힘들 거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둘 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그런데 정말 그냥 조금이라도 좀 차이를 둬보자면은 이별을 당한 사람이 그나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당한 사람이? 네. 그럴까요? 과연?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별을 받는 게 차라리 편해요? 네, 그게 편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별을 고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가해자죠. 가해자 입장에서도 빨리 이 친구를 보내야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속 시원하지 않을까? 가해자로서? 나 그 차이인 것 같아. 가해자는 빨리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인 거야. 그렇지. 근데 당하는 입장은 빨리 마무리를 못해. 그치. 좀 더, 갑자기 그냥 쑥 들어왔는데. 좀 더 이제 계속 남는 거지, 그게. 하지만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헤어지자고 말했을 때도 있잖아요. 보통 여자들이 많이 이러거든요. 왜 그래?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별을 당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일단은 우리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그 이별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가해자로서 아무리 가해자지만 이별도 일종의 매너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최악의 이별 방법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뻔하잖아요. 잠식하거나. 진짜 죽여버려 진짜. 막 문자로 그냥 우리 헤어져. 이러고 딱 단절. 그러고 단절? 요즘엔 이래요. 오, 자, 요즘에는 쓰레기네. 단절할 때도 이거 최악이야.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차단할게. 진짜 너무 되게 일방적이야. 친절하다. 차단할게. 되게 친절하시다. 차단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오케이.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매너는 지키자고요. 사람과 사람, 사랑했던 사이 아니야. 근데 그냥 문자 띡 날리고 잠수 타고. 적어도 얼굴은 마주하고 예의 범절 지켜가면서.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잘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쌤이 생각했을 때 또 최악의 이별 또 뭐 있나요? 저는 최악의 이별이라고 듣자마자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뭐요? 똑같아요. 잠수. 네. 잠수는. 네. 이건 개무시 당하는 느낌이에요. 그치. 네. 그리고 문제가 무시도 무시인데 걱정이 되잖아요. 일단은 영문도 모를 때는. 답답함. 얘가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이런 고통까지 안겨주냐고.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될걸. 맞아. 쌍놈 새끼들. 응?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남녀나 어떤 남녀 구분할 거 없이 잠수는 정말 그거는 해녀들이나 하시는 거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최악의 이별이 그랬다면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별할 때 어떻게들 하셨어요? 같이 궁금해요. 우리 두 쌤들도 이별을 당하신 적도 있으실 거고 직접 이별을 고했을 때도 있을 텐데 상대방이 이별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들 하셨어요? 그냥 저는 담담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시작합시다. 우리 오랜만에 상황극 한번 합시다. 고뱅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얘기? 내가 오빠가 나 이것만 마저 먹고? 이게? 사실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뭘? 너랑 만나는 게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같이 치킨 먹다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아니 오빠 내가 혹시 설마 오빠 닭다리까지 먹어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그것도 많이 큰데 그냥 여기까지 만나야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웃긴다. 계산은 네가 해. 이렇게 하셨다는 아니야, 근데 네. 진짜 만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직접적으로. 좀 사실 쉽진 않죠. 당연하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별을 고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마음 편치 않다. 네, 왜 헤어지고 싶으셨어요? 딱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끝이 보였어요. 그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이래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헛된 희망 줘가지고 근데 박쌤 계속 매달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준다고 했지만 사실 이유에 있어서는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방금 우리가 나눈 상황극에서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거기까지인 거지. 그냥 정말 내 마음이 거기까지다. 자, 우리 강쌤은 이별을 혹시 고하신 것도 좋고 이별을 받았을 때 들었던 얘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그럼 상황 한번 네, 싸우다가 좀 말도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마음이 다 떴거나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막 헤어지자고 한 적은 없고 대부분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홧김에 좀 그런 말을 많이 했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너 언제까지 맞춰야 돼? 아니 오빠가 말은 맞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맞춰준 적 한 번도 없어. 무슨 소리야? 어제도 맞췄고 지금도 맞추고 있구만. 지금 이게 뭐가 맞추는 거야? 맞추는 맞추려면 이런 말이 안 나와야지. 아, 진짜 어이없네. 야, 너는 나 맞춰준 적 있냐? 아니 근데 나랑 오빠랑 똑같아. 뭐가? 안 맞춰준 건 서로 똑같다고. 야, 그만해. 야, 나 더 이상 니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혈압 올라 죽을 것 같아. 야, 그만할 거면 그냥 헤어져. 야, 내가 그만하자는 건 니 지금 싸움을 그만하자는 거였지. 왜 그래 또? 아니 무슨 싸움을 그만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싸울 거야? 어차피 이렇게 계속 싸울 거면 그냥 헤어지자고. 야, 일단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야? 지금 생각해. 생각할 거면. 언제 또 생각해. 야,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 없으면 헤어져. 그치.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고. 알겠어. 헤어지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알겠어. 끊어.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결국엔 끝에 가서는 헤어져로 끝나는 경우가 보통이셨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진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네. 그냥 홧김에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홧김에. 근데 홧김에 얘기했지만 이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나도 헤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딱 질렀지만 사실 진실된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그게 아니죠. 강쌤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약간의 어떤 좀 우발적인 이별의 고함이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좀 준비해서 이별을 고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 준비를 해본 적은 없고 사실은 아까 저희가 잠수 얘기할 때 굉장히 제가 좀 찔렸어요. 너구나 그게. 아이고. 무슨 그런 해녀 강쌤. 해녀가 저도 한번 해녀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질을 하셨군요. 네, 굉장히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잠수가 저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당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나 어리석었고 너무나 예의가 없었고 정말 내가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정말 너무 막대했구나 무시했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미련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다시 사과하고 싶거나 다시 만나고 싶거나 하는 마음은 정말 없지만 그냥 그 행동 자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본인 정말 인생을 좀 미안한 돌아봤을 거예요. 네. 때 조금 이건 아니었다 그래서 싶은. 네, 뭐 그 사람은 이제 이미 저를 잊고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쌍년 뭐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잊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 걔는 정말 나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서 뭐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쵸? 더 이상한 맞아. 거지. 예.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미안하더라고요. 그때요. 잠수 타실 때 네. 상대방의 어떤 불안감 네. 막 그런 것들 막 문자나 이런 게 왔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어요? 그거 보면서도 전혀 마음에. 근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정말로 피하고 싶을 때는 그 상대방의 그런 걸 고려 안 하게 돼요. 그냥 내가 싫은 게 먼저야. 네, 너무나 못된 거죠. 그러면 그분은 이게 어떤 우리 강쌤이 무슨 일이 생겨서가 아닌 정말 그냥 그야말로 나와 이별하기 위한 잠수였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던가요? 너무나 오래돼서 막 그런 건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조금 넘었을 때까지 약간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친구랑 여행 날짜 겹쳤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여행을 가면서 연락이 안 될 거야, 라고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 잠수를 탄 거죠. 한 달이면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정말 좀 페인이 되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얼마나 진짜 이게 너무나 나쁜 짓인지. 반성하세요? 네, 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멘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어떤 뭐 행동 같은 거 그냥 뭐 보너스로 행동도 조금 뭐 기억에 남는 행동 같은 건 뭐 있으세요? 서로 주고받은 선물을 이렇게 집 앞에 갖다 놨든지 뭐 이런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헤어질 때 헤어짐을 당하든 뭐 고하든 간에 내가 이때까지 해줬던 선물 다 내놓으라고. 해보셨다고? 아니, 내가 한 건 아니지. 본인이 했다고 해요, 그럼. 당당하게. 이게 되게 쪼잔한 거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그게 보통, 내가 이별을 고할 때보다는 이별을 당할 때,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거 다 내놔. 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그러니까 그게, 심리를 생각해보니까, 요만큼의 복수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이별은 하되,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이별은 해줄 건데, 그렇게 내가 편하게 널 못 보내주겠다. 그치. 뭐 이런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달라고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서 뭔가 선물을 줬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유럽 여행을 몇 개국을 갔거든요. 그 몇 개국을 갈 때마다 한 나라에서 그 기념품을 다 샀어요. 근데 기념품이 정말 흔한 그런 기념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에 갔어. 그럼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브랜드에 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 10개국을 갔으면은 10개의 선물을 다 모아가지고 한 상자에 넣어서 선물을 줬어요. 네. 갔다 와서. 그래서 얼마 뒤에 헤어졌는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나의 정성이 너무 아깝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쇼핑을 하고 그 사람 줄 거를 포장하면서 느꼈던 그 설레임, 기쁨이 정말 쓰레기가 된 기분? 괘씸한 거지. 괘씸해서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갖고 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런 나의 마음을 너에게 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 라고 그렇게 네. 헤어진 남친분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네. 돌려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 근데 내가 이 네. 물건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니 그 돌아다니면서 줬을 수도 있어요. 줬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죠. 보면은 이별을 고하는 자들은 미련이 없어요. 그죠? 맞아. 내가 이애한테 뭐 차를 사주고 뭘 해줬어도 이별을 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일종의 약간 미안함도 있으니까 그래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하자 했는데 이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별 계산이 다 떠오르는 거죠. 보통 그러지 않나 싶어요. 대신 이별을 고하는 사람이 감정이 다 떠서 고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맞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맞아.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이별을 고했다가는 미련이 훨씬 더 많이 남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 주제가 주제인지라 또 뭔가 할 말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좀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별을 하기 위한 수작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러 좀 좋게 이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이별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뭐랄까 약간 대본을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이별이란 게 뭐 깔끔하고 뭐 좋게 헤어지는 게 있나요? 솔직한 얘기로 이별 자체가 좋은 게 아닌데. 그러게 좀 비교적 좋은 이별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좋은 이별은 사실 좀 없죠. 힘들죠. 근데 깔끔하게 이별한 경우는 덜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 친구 얘기인데 서로가 마음이 뜬 거야. 차라리 그게 정말 제일 깔끔하겠어. 그러니까, 이별 중에서. 그래서 서로 그냥 헤어지자 그랬는데 얼마 만나지도 않았어. 한 10분 얘기하고 딱 서로 그리고 나서 막 후에 서로 연락한 미련도 것도 없고. 미련도 없고. 그러니까 점차 둘 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 속도가 같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늘 속도는 한 사람이 빠르고 한 사람이 늦기 때문에 맞아. 네, 누군가 그게 문제가 되는 힘들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넌 진짜 이별 깨끗하게 했다. 라고 근데 표현을 그 했었어요. 친구는 그 후에 여파가 전혀 없었나요?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만났던 여자애도 제 친구였거든요. 근데 둘 다 여파가 없었대요. 혹시 그럼 그 이후에도 뭐 친구 관계로 좀 이어졌다든지. 서로 공유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따로따로인 친구들. 그러게 근데 이런 경우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깔끔하네요. 왜냐하면 서로의 마음이 점점 같이 식어 가더라도 누가 먼저 이별을 고하냐에 따라서 갑자기 오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가 이별을 구했거든요. 근데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네요. 그럼 깔끔한 이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말 나온 김에 이별을 유도하는 방법들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부러 그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직접적으로 뭐 바람을 펴가지고 막 극단적인 싫은 행동이 아니라 자기는 끝까지 좋은 놈으로 남고 싶어. 오히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이 사람한테 단호하게 이별을 구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에게 오히려 이별을 당하고 싶어서. 방금은 그러면 본인이 이별을 하고 싶어서 이별의 빌미를 막 흘린다거나 그래 본 적은 없으세요? 그때 잠수 탔을 때 한 번. 잠수 탔을 때 비밀을 흘렸다기보다 그냥 약간 좀 연락을 안 받고 막 이랬죠. 그렇다면 좋아요. 그러면 그때 마지막에 그분이 그래 알겠다 우리 그만하자라고 어떤 그런 문자가 아니요, 왔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 저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게 되게 속상해한 적이 많았어요. 일부러 걔 앞에서 너랑 나랑 맞지 않는 거에 대한 속상함을 되게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친구는 뻔히 싫어하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간 다음에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영화 어땠어? 하면 싫었구나, 별로였구나. 일부러 그렇게 딱 결정을 해버리고. 우리 진짜 안 맞긴 안 맞나 봐. 계속 던지는 거지. 그렇지. 체력 소모, 정신적인 소모다 진짜.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을 만날 때도 나 오늘 누구 어떤 모임에 가는데 너는 별로 안 맞을 모임이야.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좀 너와 나의 틀린 점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거리감을 만들고. 네, 맞아요. 거리감을 만들었죠. 맞아요. 그랬더니 결국 그쪽에서도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불편하겠다. 오빠 나 만나는 동안 참 불편했겠다. 그만하자. 그렇게 부모님 핑계 댄 친구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전라도 쪽 애는 만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의외로.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혹시 종교 문제 같은 근데 종교도 왜 많이 핑계 대죠. 그거는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종교가 생각보다. 그럴 수 있죠. 제사 문제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정말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그런 사람들은 뭔들 안 이용하겠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별을 고한다는 게 물론 끝까지 갔을 때 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 이별이 가끔은 진심이 아닐 때도 있어요. 이별을 고하는 입장에서도. 그 이별을 전할 때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이거는 좀 여자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자보다 여자가 이별에 대한 말은 가볍죠. 가벼운 것 같아요, 많이. 그게 진심이 아닌데 그 헤어져라는 말의 의미는 이럴 때가 많지 않을까요? 나에게 더 잘해. 나에게 더 관심을 줘. 나는 더 사랑이 필요해.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단 헤어지자고 했을 때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게요. 왜냐면 심장이 철렁합니다. 그쵸. 남자들도. 응. 근데 구분해야죠. 알아서 해야지. 박사야. 나 진짜 싫어 이거. 진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헤어지자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헤어지자 쉽게 말 못해. 절대 못하죠. 아까 가볍게 얘기한다고 했죠. 헤어지자는 말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떤 것보다 엄청 무거운 건데 그걸 너무 가볍게 소모성 있게 막 쓴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기 전에 좀 더 잘해주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더 표현을 좀 더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줄 수는 없어요? 그 전에 잘해주면 안 돼요? 그 말이 안 나오도록. 근데 나는 가끔 보면은 이 헤어지란 말에서 앞에 뭐 한 4글자만 붙으면 그나마 좀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이럴 거면 여자가 이럴 거면 헤어져라고 말을 붙인다면 근데 여자들이 헤어져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여자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저도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말이 헤어져라는 말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다른 단어를 쓰든가 다른 문장을. 안 먹히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거죠. 왜 남자들은 정말 안 먹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들을까요? 아니 정말 이렇게 화가 나지 지금? 나 열받아 진짜. 아니 최후의 수단을 너무 자주 반복하니까 문제인 거죠. 최후의 수단은 진짜 최후까지 가서 마지막에 한 번을 써야지 그거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근데 그거는 남자의 잘못도 있어요.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 왜 다 남자 잘못이야? 들어봅시다. 네, 최후의 수단을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안 고쳐져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 친구 얘기인데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남자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사실 남자가 무조건 여자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면은 차를 탔어요. 근데 여자가 정말 그 헤비메탈의 음악을 많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두통이 온대요. 근데 이거는 나를 만났을 때 안 들어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안해. 근데 그 다음에 또 틀어. 또 두통아 막 두통 엄청 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할게. 근데 또 틀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제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헤어짐이 아니 당할 그리고 정도의 그리고 나 진짜 짜증나네. 그리고 또 그 방금 말한 그 헤비메탈 그분이 꼭 나를 만나기 전에 30분 전에는 꼭 도착한다고 말을 해달라.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30분 전에 말하면 되잖아요. 그걸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할까라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여자가 계속 막 싸우고 이제 막 여자도 이제 성격이 그지 같아지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다 결국에는 헤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굉장히 진짜 절대 안 그럴 거고 뭐 할 거고 난 절대 안 그럴 거고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내가 너한테 뭐 이걸 보여주고 뭐 정말 구구절절해요. 그럼 나갈 때도 와 진짜 이건 다시 만나고 너도 이제 좀 이해하면서 서로 맞춰봐봐. 결국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남자 똑같이 행동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자가 유도한다고요 남자가.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유도. 잠깐만 있어봐. 알겠어요. 아니 그걸 왜 유도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원래 천성이 그런 걸. 나 진짜 열받네. 아니, 대부분의 여자들이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상대방이 붙잡기를 바란다면서요. 그걸 왜 이용을 하냐, 이거야. 여자는 이용을 하지 말고. 헤어져라고 말하고 붙잡길 바라는 게 아니라 헤어져라고 말을 하면은 남자가 정신 차리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그 말을 이용하는 거잖아. 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게 행동을 하냐고요. 그 노래 아나요? 거미의 아니라는 노래? 뭔데요? 거기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니라고.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 가끔씩 서운하면 하는 말인데 아니라고 해줘. 고맙다고. 여자들은 다 그렇잖아.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을 여자가 고했는데 남자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냥 떠보려고 일종의 약간 우리 여자. 그게 너무 위험한 거야 진짜. 그러니까
박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응. 헤어질 생각이 없었는데 여자가 너무 가볍게 헤어지자는 식으로 그거를 이제 자주 남발해서 그게 정 떨어져서. 아 근데 정 떨어진 건 아니었는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단호하게 물어봤어요. 정말 헤어지고 싶냐고. 너 그 말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바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저는 이렇게 저는 얘기했어요. 진짜 싫어해요 그거. 저는 정말 헤어지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내가 정말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무 변하지가 않고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거야. 오빠가 만약에 바뀌어주고 노력을 해준다면은 안 헤어지고 싶어. 하지만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강쌤이 거예요. 복장이 약간 언프리티 레스타입니다. 오늘 랩을 아주 나 디스하려고 지금. 멋져요.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자체를 너무 가볍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거. 아, 그 헤어지는 게 쉽냐고. 밥 먹다 헤어져. 음. 오빠 오늘 뭐 입었어? 헤어져. 오죽했으면 그런 개콘에서 옛날에 코너도 있었죠. 그 뭐였지? 생활의 발견이었나? 뭐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헤어져. 우리 그만하자. 그러면 강쌤 좀 우리 남자한테 좀 마무리하는 형태로 좀 힌트를 주세요. 여자들이 정말 진심이 아니라 남자가 좀 변하길 바라는 데서 나오는 헤어지자는 말을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그거 굉장히 쉬워요.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사람도 그냥 느낀다고요. 나한테 정말 감정이 없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정말 연락도 잘 안 받고 굉장히 냉소적이게 바뀌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와요. 근데 진심이 아닐 경우에는 말 대꾸 다 해줘요. 카톡 보내면 대답은 다 해줘. 아, 그래서 오빠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는 그런 거야. 헤어질래. 어쩌고 말이 되게 많이 길어요. 뭐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알 수가 있죠. 박사님 좀 공감하시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아, 짜증나잖아. 뭐 물론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얘기긴 한데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좀 헤어지자는 걸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하는 거는 분명히 여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요. 네, 인정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여자들의 그런 마음을 남자도 정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자들한테 헤어진다는 그 단어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그 무게 차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 지금 네. 얘기 두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이 헤어져라는 단어의 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 질문을 좀 넘어가 볼게요. 이별이 눈앞까지 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다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별이 진짜 눈앞까지 왔을 때? 뭐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면 뭐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붙잡어. 뭘 가능성을 찾고 뭐 당위성을 뭐 찾고 이래. 맞아, 붙잡아주는 남자 좋아요. 그냥 붙잡아야지. 뭐 이러니까 얘가 요래서 내가 붙잡으면 될 거야. 이런 시간에 가가지고 붙잡으라고. 우리 아까 우리 강쌤처럼 잠수 타는 여자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버려.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잠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나 강쌤이 싫어 그냥. 버려요, 잠수는. 잠수는 그냥 잠수는 지키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진짜 그거 네. 극단적인 거야. 오케이. 일단 당위성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잡아야 된다. 어. 그럼 이 강쌤 여자 입장에서 이별이 눈앞에 왔다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이거? 서로가 원치 않게 온 이별이 아니고서는 저는 좀 회의적일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원치 않은 이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마음에도 없는 이별을 구했다거나 아니면 서로의 감정은 약간 남았는데 환경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그런 거 말고는 한 사람이 완벽하게 식었거나 정말 완벽한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이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뭐 모르겠지만. 뭐 그럴 땐 모르겠지만. 오케이, 네.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별이라는 게 적응할래야 적응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벌써 한 이제 30대를 넘기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풍파를 우리가 이겨낸 덕분에 나름의 노하우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별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나마 내가 살기 위한 일종의 그런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쿨하게 넘기거나 아니면 지질 짜든가. 두 가지. 딱 두 가지. 박쌤 최근에 이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눈물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아까 그 바람둥이 친구를 예를 들자면은, 이별이 딱 왔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별을 유도한다고. 헤어지자 그래, 여자가. 그러면, 그래, 헤어져. 미안해. 잘못했어.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래.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딴 여자 만나. 친구한테, 제가 이제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괜찮냐? 했는데, 뭐가? 이거 봐봐, 얘 지금 썸 타는데. 얘 괜찮지 않냐? 쩔지. 와,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별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 친구가 막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여자 때문에. 그냥 쿨하게 넘기고,
바로 다른 여자를 찾더라고요. 굉장히 쿨하시네. 그러니까 이별을 고했든 이별을 당했든 간에 그분은 늘 다른 사람을 빨리 찾는.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이후에 후유증이 없다는 건, 슬픔이 조금이라도 없다는 거는 그간의 시간이 정말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닥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연애 유형을 보니까 짧게 자주 만나. 1년은 못 만나. 진정한 사랑은 해봤대요? 그 얘기 했는데 네. 다 진정한 사랑이었대요. 자기 말로는. 박리담이네요, 박리담. 박리담이야 진짜. 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힘들지가 않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면서. 보니까 그냥 쿨한 척 하는 거야. 어쨌거나 안 힘든 게 이상한 거지. 힘들긴 힘든데 그거를 빨리 잊어버리려고 다른 여자를 찾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나는 공감이 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별 후에 슬픔이 없다는 것도 그 지난 그 연애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이 이별의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일종의 자기 위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유 뭐 연애 뭐 그닥 별로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슬픔을 최대한 좀 최소화하려고 약간 자기 스스로 약간 속이는 거죠 자기를. 그럴 수 있는데 그 이별이 정말 가슴 깊이 못 박힌 것처럼 너무나 아프면은 그렇게도 안 되던데요 저는. 그 또 노래 오늘 노래가 좀 자주 나오네요. 그 이문세 노래 옛사랑이라는 노래 있죠. 오, 명곡이죠. 이제 생각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둘 거야. 와, 이 가사 너무 좋아요. 정말. 맞아요. 저 헤어지고 나서 그 노래를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러니까 참 잊기 위해 혹은 그 사람을 너무 그리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는. 제가 이별을 받아들이는 저만의 방법은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온몸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 만나서 야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술 마시자 아니면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아니면 뭐 남자 만나서 놀자 나 소개팅 시켜줘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저는 제가 느낄 수 있는 그 슬픔이나 아픔 고통을 온몸으로 받는 걸 좋아해요. 온몸으로. 그래서 내 밑바닥까지 갈 만큼 갔다가 올라오면 그때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네. 그거를 슬프면 슬픈 대로 슬퍼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은 아니야 생각하지 말아야지. 안 그러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뭐 보고 싶으면은 다 찾아봐요. 막 카톡 프로필 바뀐 거 보고 뭐 SNS 가서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요. 대신 그 사람한테 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고 혼자서. 그래도 강쌤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건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을 땐 그거는 조금 그래도 자제했다는 얘기겠죠? 극단적인 생각은 저는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다행입니다. 반대로 정말 안 좋게 헤어진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보다 분노. 분노일 때. 그러니까 분노도 분노지만 그게 동시야. 슬픔, 분노, 그게 동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분노가 쌓이면서도 너무 슬프고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노래를 하나 추천해줬는데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명곡이죠. 그 노래를 딱 추천해줘가지고 들어주니까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너무 그렇게라도 아파도 위로를 해주는 거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 가사가 개인적으로 아니죠. 결국에는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사랑은 한 거지만 그렇게나마 얘기해서 위로하는 거죠. 네, 사랑이다. 그리고 이별을 하실 때 여성분들은 자존감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과거를 생각하면 슬퍼하고 미련을 갖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냥 딱 이만큼인 거다. 맞아요. 그거 굳이 남녀 구분할 게 아닌 게 이별을 하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별을 고한 자들은 다르겠지만 이별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을 하고 내가 못나서 헤어졌다기보다 그 사람과 나 우리 둘은 딱 이만큼의 관계였던 거고 이만큼의 크기였던 거다. 나도 더 많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사랑은 이제 그만 버리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분명 어렸을 때는 이러진 못했을 거야. 물론 근데 지금도 우리가 당장 이별을 또 겪으면 우리도 또 힘들겠죠. 하지만 그쵸. 나름의 그런 노하우들은 생긴 거예요. 그죠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머리는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겠죠. 결국 아름다운 이별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뭐 음악 노래 속 영화 속 얘기. 근데 아름다운 이별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거를 이겨내고 그런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둘이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 혼자서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을 좀 넓게 보면은 그런 이별 자체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 지금 현재 이별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그분들에게 좀 위로의 한마디, 본인들의 경험을 좀 빗대어서 좀 위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해보실래요? 우리 박쌤이 한번 좀 위로를 따뜻하게 혹은 냉정하게 한번 해보시죠. 청취자분들이나 혹은 다른 주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헤어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지금까지 그 친구랑 잘 만나고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헤어짐의 이유를 만들어냄으로써 스스로를 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헤어진 거는 그냥 헤어진 거예요. 괜히 뭐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스스로 위안하지 마세요. 그렇게 헤어짐을 당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질질 짜고 막 울고 막 슬퍼하세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세요. 아까 강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닥을 치고 올라오란 말이에요. 괜히 또 쿨한 척하면서 난 괜찮아, 다른 사람 만나면 돼,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엄청 힘들어하고 그러고 다시 올라오면은 분명히 성숙해져 있을 거고 그 옆에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아니 제가 위로를 좀 부탁드렸더니 정말 진짜 너무 위로 톤으로 가셨는데 좋아요. 네, 오케이. 감정이입을 좀 할 것 진짜 같아요. 네. 진짜 이건 과거의 본인한테 약간 위로하듯이. 네,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시면서 진심이 담긴 것 같습니다. 강쌤도 뭐 위로의 한마디. 네, 저는 약간 과거의 저에게 또 지금 이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간절할수록 떠나보내라. 자기 것이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정말 떠나보내면 돌아올 때가 많아요. 네. 그러게요. 그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순간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끝난 듯, 세상 끝난 듯. 자기 것이면 분명히 돌아옵니다. 아닐 것 같지만 정말 돌아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기 전에도 우린 잘 살았어요.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없어도 우리는 똑같이 잘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딱 죽기 전까지만 아픕니다. 밥만 잘 먹습니다. 네, 그렇죠? 죽지만 않으면 돼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과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딱 그게 다인 겁니다. 네. 좋아요. 좀 위로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당장 이별을 겪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긴 해요. 그죠? 그럼요. 하지만 조금만 그래도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 위로를 할 만한 좀 음악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음악 추천해 줄 만한. 저는 딱 하나가 떠오르네요. 어떤 거?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가네. 거기 보면은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느덧 내 손을 잡아준 좋은 사람 생기더라. 그게 음정이 없나요, 노래가? 불러주세요. 이 부분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사비 부분인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대로 우리는 좋아 보여. 후회는 없는 걸. 그 웃음을 헤어지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당신 곁에 있어줄 누군가가 분명히 오거든요. 제가 사실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약간 병사들, 격오지에 있는 병사들, 격오지란 말을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약간 구석구석, 정말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고 관리하는 제 직무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면은 이제 이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꽤 많았어요, 군인들. 그러면 제가 이 노래 많이 추천해줬습니다. 왜냐면, 어떤 사랑에 대한, 이별에 대한 슬픈 얘기가 가득한 그런 노래들도 좋지만, 결국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져요. 그죠? 맞아요. 저는 진짜. 정말 그 얘기는 제가 꼭 해주고 싶고, 저도 제 스스로를 위로할 때 많이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걱정 마라, 또 온다. 그러면 잊혀진다. 또 자코뱅 씨 헤어졌을 때 제가 이 영화 추천했었잖아요. 뭐요? 500일의 썸머. 명작이죠. 또 보고 싶어요. 저희 한 진짜 5번 명작이에요.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많은 명대사랑 엄청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앞거는 아무래도 엔딩씬이에요. 마지막. 그렇지. 이 극중 주인공 이름이 톰인데 톰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썸머예요. 썸머랑 만나다가 헤어지고 막 허덕이다가 마음을 다시 잡고 새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가요. 거기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 이름이 어텀이죠. 네. 어텀. 아톰이 아니라 어텀, 가을이죠. 결국에는 청춘의 사랑은 지나가지만 성숙한 사랑은 다시 찾아온다. 라는 의미죠.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별이잖아요. 네. 저는 이별을 한 후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다. 이런 말을 해드리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이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정말 헤어져야 할 것인지, 이별이 정말 헤어져야 되는 이별인지, 헤어질 필요가 없는 이별은 굳이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고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참 이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별이란 거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고하는이나 당한이나 아니면 뭐 원만을 합의를 거쳐서 한 이별이라도 사실 처음부터 원한 이별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이 만약에 찾아왔다면 그걸 막 부정한다든지 뭐 피하고 뭐 이러기보다는 그래도 한때는 아름다웠던 우리의 연애를 마무리했다 생각하시고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별을 받아들일 때도 받아들일 때지만 이별 그 후가 더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사실. 많죠. 네. 굉장히 많죠. 이별했다고 해서 그 얘기가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그 이별 그 후에 대한 얘기는 이거 저희 합숙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 한 2박 3일 소주 하나 갖다 놓고 얼마나 얘기해야 될것 진득한 같은데. 얘기들이 나오겠어. 이 얘기 저희 방송 최초로 예고를 드리는 거네요. 우리 10회 때 우리 이 이별 그 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이별 그 후에 대한 사연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연을 안 보내주시면 저희는 또 누군가한테 국어를 해와야 됩니다. 맞아. 그죠?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또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네요. 아무튼요, 우리 1교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저희 2교시 때 뜨끈뜨끈한 사연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2교시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으로 이제 꾸며지는데요. 요번에는 좀 사연을 고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언뜻 보면 내용이 좀 비슷비슷해 보여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연을 원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언뜻 봤다는 거죠. 참 희한해요. 이 사연이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 또 각각의 또 스토리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한 3가지 정도로 골라왔는데 이 사연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스킨십을 안 하는 여자친구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현재 사귄 지 93일 되었고 여자친구는 제가 거의 첫 번째 연애입니다. 저는 27, 여친은 23입니다. 손과 팔짱은 합니다. 포옹과 입뽀뽀도 했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여자친구가 자기 옆자리로 오게 하거나 얼굴을 만진다거나 하는 걸 보면 이게 스킨십을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은 스킨십이 싫다고 합니다. 아니 왜 키스를 시도하려고 하면 피할까요? 키스 이상의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보통 저는 진도를 2주 만에 다 빼왔고 그렇기에 너무 힘이 드네요. 물론 여자친구의 성격이 저러니 조금씩 야금야금 진행해보자 하며 살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거절당할 때 그 자존심과 자존감 하락이 저를 너무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헤어져라! 라는 말을 듣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지만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할지 궁금하네요. 도와주세요, 쌤들. 라는 사연입니다. 근데 2주 만에 진도를 다 빼신다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도를 다 뺐다. 이 기준이 굉장히 뭘까요? 빠르신데. 일단 난 겁나 짜증나 지금. 네. 심 안 한다며. 여자가 아예 안 겁나 하는 짜증나. 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래요. 입뽀뽀와 포옹 정도는 했대요. 우리 박쌤한테 입뽀뽀와 포옹 정도는 뭐 전혀 스킨십의 범주에도 못 장난해 지금? 장난해? 뽀뽀와 포옹은 네. 그건 친구랑도 가능한 거 아니야 포옹. 입뽀뽀를요? 입뽀뽀는 아니겠지만 포옹. 잘 지냈어? 뭐 친구야? 장난해? 뭐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 포옹도 사실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포옹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연인들만의 스킨십 아닌가요? 물론 부모 가족들 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녀친구 사이에서 포옹하진 않죠. 일단 난 그냥 짜증난다니까 이게. 싫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시간이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이 익명에.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중간에 잘 듣고 있다가 저는 원래 2주 만에 진도 다 빼거든요. 라는 말 듣자마자 솔직히 저는 그 부분에서 짜증났어요. 딱 그 부분에서 약간 남자 도와주기 싫어졌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보내주신 고마운 청취자분이지만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 이거죠. 네, 2주 너무 빨라요. 그러게요. 2주면 일단 뭐 제가 들어보니까 남자분께서는
2주 만에 뺀다고 하고 여자분은 또 처음 연애하는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처음 연애를 하신다고 하니까 23인데. 네, 게다가 저는 2주 만에 다 빼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이런 느낌 들어서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네. 근데 그거 제가 조금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의 편을 조금 들자면 93일이 되었대요. 93일이면 대략 몇 주야? 세 달이 넘어요. 네, 3달 정도. 12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주 만에 다 빼시던 분이 12주나 그래도 참고 있다는 건 그래도 조금 가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뭐 가상하지만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분은 뭐 예를 들어 한 1년 정도 지나야 우리 이 사람이 말하는 그 흔히 말하는 네. 진도를 더 빼고 싶을 수 있는데. 네, 여자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심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좀 은근슬쩍 끌고 가시면은 계속 거절당하고 감정 상하는 일만 생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대화로 네,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저도 비슷해요. 근데 일단 단호하게 이 익명의 사연자분의 여자친구분이 자기는 스킨십이 싫다고 했대요. 근데 못 뽀뽀요? 싫으면은 뭐 얼굴을 쓰다듬다거나 옆에 앉게 하거나 그런 거 안 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싫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러니까 연애 초짜로서 약간 조금 튕기는.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거 처음이니까 같거든요. 좀 민망하고 이러니까. 튕기는 것도 있고 지레 겁먹은 걸 수도 있고. 문제가 이겁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자존감과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 이거 사실 연애하면서 굉장히 조금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 남자들 근데 스킨십을 시도했다가 그렇게 거절을 당하면 그런 마음이 드나요? 우리 강쌤 지난 방송 때 박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아니,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 기분 거겠죠.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내 손길이 싫어서라고 생각을 그럴 수 드니까. 있구나. 근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은 자기 여자 앞에서 굳이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다면 반대로 내 근데 남자친구의 자존감을 그렇게 떨어뜨릴 필요는 있어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건 안 되죠. 아니, 자존심을 만약에 다들 막 나이가 꽤 돼서 만나는데 여자 계속 거부하면은 남자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이 처음 연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좀 귀엽게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킨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자한테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거나 맞아요. 뭐 그러네요. 힘든 거니까. 오. 이 여자친구분은 일단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고 연애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럴 자격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한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나이 한 30 정도 됐고 연애 경력이 한 12회 정도 되시는 분이 네. 난 스킨십이 싫어. 그러니까 그게 네. 이러면 제가 그게 하고 그치.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짜증날 수 있는데 이제 어리시고 처음이니까 그거를 처음이었는데. 네, 이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취자 입장,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입장에서 서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도 될 자격이 있어요. 그래도 할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자친구 분이. 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되 그래도 강쌤 남자 입장에선 스킨십을 하고 싶잖아요. 더. 네. 여자의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금은 약간 좀 튕기고 단호한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뭐 좀 요령이 없을까? 그게 나 너랑 스킨십을 하고 싶어. 너 나 안 좋아해? 이러지 말고 너 정말 예쁘다. 나 너 정말 좋아한다. 이런 감정적인 걸로 다가오면 여자는 마음이 쉽게 열립니다. 너 꽃을 왜 꺾는지 아니? 아름답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양념을 치라 이래서. 제일 싫다 진짜.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죠. 맞아요. 그리고 좀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대화. 첫 번째 필요한 건 이해입니다. 이해. 그죠.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천천히 약간 좀 양념을 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에이 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손길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되게 막 능글맞지만 싫지 않은 게 막 왜 그래 이러는데 뭐 이러면 왜 그래 이랬는데 너가 예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약간 맞아.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은 능글맞고 약간 그렇지만 웃음이 배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막 하다가 또 안 하면 그것도 서운해. 문을 여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을 한번 열심히 한번 열어보세요. 무슨 문을 열어요? 무슨 문? 무슨 이상하네? 무슨 문 열어요? 문을 여시요. 다음 사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사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우리 두 번째 사연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여성이십니다. 그런 만큼 우리 강쌤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디는 썸여고요. 제목은 직장 썸남입니다. 오, 썸남, 썸여.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녀입니다. 저에게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썸남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남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업체인데 둘이 한 팀이 되어 이벤트도 같이 준비하고 기획도 같이 하다 보니 정도 들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진전하고 싶어서 이번 주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솔직히 썸남이 저를 좋아하는 것도 느끼는데 저는 고백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유도해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약간 걱정되는 건 이게 저만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확실했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분도 연애에 있어서 조금 초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애인처럼 지내고는 있다고 했는데 좀 더 진전하고 싶어서 영화를 보러 간대요. 애인처럼 지내고 있는데 진전하기 위한 게 영화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영화는 진작에 그냥 그건가 봐요. 자, 애인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미묘한 감정 흐름이 생기는 썸남 썸녀 그냥 그야말로 그런 관계 아닐까요? 그러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분한테 해줘야 되는 부분은 좀 기준을 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정도는 썸 정도지 애인처럼 지낸다 이렇게 하기는 맞아요. 둘이 한 팀이 되어 이벤트도 같이 준비하고 기획도 같이 하다 보니 정도 들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썸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잔인하게 드리냐면 고백도 받고 싶고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은 단순히 썸 정도인데 너무 앞서가시다 보니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욕심만 좀 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여성분이 약간 불안할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너무 은근슬쩍 구렁에 담 넘듯이 넘어간 남자들 너무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딱 너 나랑 만나자, 사귀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은근슬쩍 손잡고 은근슬쩍 약간 스킨십 하면서 오빠 우리 어떤 관계야? 이러면 바로 우리 만나는 관계지 이렇게 넘어간 남자들 되게 많아요. 그치. 비일비재 근데 하죠. 이런 거는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진전하기 위한 이분은 계속 진전을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미묘한 감정선이 흐르는 저는 썸 약간 그 전 단계 같아요. 저도 약간의 뭔가 좀 가능성 있는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영화 보러 가신다면서요. 네. 영화 보러 가시고 밥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밥 같이 먹고 이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 남자한테 제대로 된 고백을 받고 싶다. 이게 사연이잖아요. 그냥 저는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그 영화 보러 가셨을 때 이런 멘트 정도 한번 날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무실이 아니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참 좋다. 이 정도 한번 좀 던져주시면 남자가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또 감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고백도 하고 연인 관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계속 줘야 된다니까. 남자는 계속 그걸 눈치챌 때까지 신호를 계속 줘야 돼. 썸녀님 신호를 좀 주세요. 네, 신호를 주시면. 네, 신호 주시고 대신 꼭 고백 받으세요. 네. 그냥 은근슬쩍 사귀시지 마시고 남자한테 정확하게 사귀자라는 말을 듣고 사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갸우뚱님이 보내주신 요즘 아이디가 발음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갸우뚱님이 보내주신 내 남친은 모쏠이라는 사연입니다. 모쏠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 눈치를 엄청 봐요. 제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막 무슨 얘기는 하고 싶어 하는데 막 더듬고 머뭇거리고 참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귀엽긴 한데요.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답답하네요. 아직 손도 못 잡았는데 그냥 제가 확 잡아버리고 싶어요. 근데 뭔가 저도 어떻게 해야 이 친구가 저를 좀 편하게 대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좀 짧은, 좀 귀여운 사연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귀엽네. 사연을 좀 정리해보자면, 네. 우리 사연자분의 남친분이 모쏠인 거죠. 연애를 처음 해보시고, 오늘 연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꽤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 너무 머뭇거린대요. 모쏠일 티를 너무 낸다는 남자분이? 거지. 네. 근데 그 모습이 막, 진짜 경멸스럽고 혐오스럽진 않지만, 좀 답답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귀엽지만 답답하다. 귀엽지만 답답하다. 여자가 먼저 손잡고 그러면 안 되나? 여자 입장에서 약간 부끄럽고 이제 남자가 리드해주길 바라니까 먼저 이제 바라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건 시작점만 하라는 거지. 시작만 해주면 남자가 시작점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그러니까 먼저 손을 잡아준다면 거기서 이제 남자가 손은 허락이구나. 그 후부터는 남자가 이제 손을 막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손을 딱 잡았는데 막 남자가 식은땀을 또 펄펄 흘리고. 아니 막.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쏠인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가 손 한 번 잡아준다고 해서 바로 파바박 이렇게 할 것 같진 않은데요? 파바박은 아니더라도 손은 잡겠지. 우리 박사님이 워낙에 서책도 많이 보시고 하다 보니까 추천해 주실 만한 서적 있나요? 카마수트라. 아니요, 카마수트라. 명작이죠. 아우. 기왕이면 그 번역본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니 진짜로 지금 여자가 답답하다며. 그렇죠. 여자가 답답한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근데 남자는 지금 계속 쩔쩔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눈치만 보고 있고. 그럼 여자가 이게 톡 해주면 남자는 우르르 무너진다.
이 사람도 결국엔 남자예요. 제 생각에는 단계별로 여자가 해줘야지 그걸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톡 건드려 준다고 해서 뒤에를 다 이렇게 알아서 할 것 같진 않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손을 잡기를 유도한다. 그럼 손까지 잡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또 안 나갈 것 같아요. 아, 내가 봤을 땐 유도해도 안 잡을 것 같아, 이 남자는. 이거 제가 TV에서 봤는데 굉장히 애교가 많으신 연예인이 써먹은 방법이거든요. 네. 이제 겨울도 왔겠다.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쵸. 추워졌으니까. 네. 우결 아시죠? 가상 부부가 되는 건데 설거지를 여자가 하시다가 손이 시려웠나 봐요. 그래서 설거지를 다 하시고 나서 남자한테 가서 손 시려 하면서 손을 딱 내민 거예요, 남자한테. 손 너무 시려워 이러면서 남자가 앞에 딱 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설거지 하고 와서 손 시렵다니까 손을 잡아준 거죠. 그때 막 사람들 난리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손을 먼저 잡기 싫다면은 그런 상황이면 우리 이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분은 나 상상돼. 핫팩을 이렇게 올려놓으실 것 같아요. 시렵지? 근데 맞아요. 그런 좀 유도를 하는 거. 우리 박쌤이 편하게 본인이 먼저 하시면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싫으시다면 싫다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유도를 하는. 유도를. 그러니까 유도해서 안 되면 자기가 하면 되겠네. 그래. 유도 한 2번까지는 해보시고. 그리고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말라고 좀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제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운전을 제가 이제 저는 면허가 있고 면허가 없는 친구나 혹은 누구를 이렇게 애인을 운전을 가르쳐 줄 때 제가 하는 말이 그거 있어요. 생각보다 이 차의 브레이크는 너의 말을 잘 듣는다. 컨트롤이 잘 된다 이거죠.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남자친구분한테 먼저 나 생각만큼 그렇게 꽉 막힌 여자 아니야. 먼저 이렇게 은근히 한번 던져줘도. 아니면은 내가 너무 자꾸 은근히 직접 나 그런 여자 아니야. 나 열려 있어. 뭐 이런 거. 박쥐 영화 보셨죠? 박쥐. 네. 거기서 누구죠? 그 김옥빈. 김옥빈이 저 그렇게 순수한 여자 아니에요. 그런 어이구야. 아니면 진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직접 안 잡더라도 나 손 잡고 싶다. 이렇게 누가 먼저 잡아줬으면 웃기잖아요. 남자 연하 남친 생일날 여자가 너무 진도 안 나가니까 답답해갖고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약간 이렇게 흘렸대요. 너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나 오리털 잠바. 그래서 오리털 잠바 사줬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나 너 손 잡고 싶어. 이게 창피한 거야? 아니잖아요. 너무 상남자식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너무 그렇겠다. 나 너랑 손잡고 싶어라고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시작을 하라는 거지. 시작만 툭 유도를 해라. 근데 직접 자기가 잡으라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분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이 사연자분은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싫고 그러진 않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이니까. 귀엽겠지. 일단 박쌤은 먼저 좀 한 번만 건드려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쌤은 좀 유도를 해라. 유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유도? 귀여운 남친 유도 어디서? 어버매치기 말고요. 그럼 또 문이 열리나요? 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문은 열라고 있는 거니까. 참 잘 즐기시다가 우리 귀여운 남친이 어느 날 갑자기 상남자로 변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을 즐기세요. 지금을. 그러시면 맞아. 재밌을 것 같아요. 참 부럽네요. 귀엽다. 네, 우리 이렇게 세 번째 사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비록 연애 소재 방송이다 보니까 연애 관련 사연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반찬에 대한 걱정, 뭐 먹을지 메뉴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좋아요. 뭐든 좋으니까 저희와 소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소통 방법 어떻게 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에서 불법 과외를 검색하시면 4가지의 카페가 나옵니다. 그중 가장 상단을 클릭해서 들어오시고 약 5초 정도 걸리는 가입 절차를 걸치시면 저희와 소통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팟빵을 통해서도 가능하신데요. 게시판 통해서 사연 보내주실 수 있고요. 댓글로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팟빵은 또 여러분들의 참여가 또 중요합니다. 좋아요, 별점, 구독하기 꾹꾹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야, 우리 벌써 방송이 9회입니다, 9회. 그러게요. 네, 우리가 날이 따뜻할 때 시작했어요. 더웠죠. 그러니까. 더울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워질 때까지 왔는데, 비록 우리 강쌤이 중간부터 들어왔지만,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계세요. 아니, 그런가요? 나 진짜 이 순이에게 사실 좀 오글거려서 좀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애플 그 팟캐스트 있죠? 거기서 4위를 했어요. 맞아. 아이튠즈. 약간 아이튠즈 대문에도 올랐다니까? 대략 한 10분 정도 한 4위 정도를 했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럼요.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고요. 저희 방송이 사실 순위에 이렇게 연연하진 않는다 하지만 사실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홍보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위를 하는 그날까지 가능할까? 그럼요. 저희가 아까 방송 최초로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 네. 10회에서는요, 이별 그 후를 또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그에 관련된 사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쌤들도 뭔가 좀 칼을 갈고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부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닌데? 아닌데? 그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박쌤은. 이분 참 유치하고 보기 좋아요. 좋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그러면 다음 주 우리 10회 때 뵙도록 하고요. 예습보다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보다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여러분 실습하세요.